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공부를 대신해드리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썸네일로 어그로를 살짝 끌어봤습니다. 어제 추천드린 14 종목 중 13 종목이 지수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을 하면서 괜찮은 수익이 쌓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내일 매매할 종목을 공부하는 저희 매매 영상입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9월 1일 매매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단타사 영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가 장 초반 0.5에서 1% 하락하면 대응이 힘든 분들은 매매하지 않고 관망해주세요. 두 번째, 매수 체결 알림이 오면 스탑로스를 이용하여 손절 대응해주세요. 세 번째,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로 대응하세요. 매수하신 후 평단가가 제시해드린 제 매수가와 비슷하면 됩니다. 네 번째, 현장에서 주식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매수가와 손절가를 제시해드린 기준에서 1% 정도 여유를 두고 대응해주세요. 다섯 번째, 손절이 나와도 당일 혹은 다음날 손절가를 회복해 지지하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대응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 상승 초입 구간을 드리고 손절가는 상승 준비 구간의 상단으로 드립니다. 따라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손절가 위로 올라가면 언제든 상승 준비 구간이기에 매매 가능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어제 영상의 관심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두 종목이 있고 제가 매매한 것을 토대로 유일로보틱스와 한국항공우주 차트 설명을 곁들여 볼까 합니다. 먼저 세아 특수강은 21,000원을 회복한 후 눌림목이 26,600원에서 25,500원 사이에 형성되기에 매수하였고 종가에서 21,000원을 회복해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시간을 단일가까지 포함하여 약 4에서 5% 수익이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뒤이은 차트 설명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4에서 5%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 2%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코스모화학의 경우 7%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의 관계를 보고 있자니 두산피어셀과 범한피어셀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현대위아의 경우 4% 정도 수익이 발생했으며 FNF는 한호가 차이로 매수되지 않았으나 저점을 찍고 5% 수익 구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코스닥 종목에서 캠트로스는 매매하기가 어려워 포기했고 네이처셀은 5% 수익이 나왔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1% 수익이 나왔으나 눌림목 구간으로 보고 보유해볼 생각입니다. SDN은 매수가 대비 2%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하였으나 소액만 매수된 상태이기에 홀딩 중이며 유일로보틱스의 경우 어제 영상 추천 종목으로도 올려드렸고 10% 수익 구간이 나오며 전고점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갭상승으로 출발했기에 매매하지 않았고 미래나노텍은 약 3%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의 경우 눌림목을 올려드리기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 활용하셔서 계좌의 시드를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제 어제 관심 종목을 가지고 차트 공부를 잠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강한 수급을 이용한 단기 눌림목이었습니다. 현대위아, 코스모화학과도 같은 매매 방법이었으며 이 매매 방법은 우측 상단의 카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유일로보틱스의 경우 제가 딱 최저가를 맞추며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종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주식을 관심 가지고 계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주식시장에 패턴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신고가 돌파 흐름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가는 놈이 더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 영상 이름이 사골처럼 우려먹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일봉은 어제 기준에서 보실 수 있었던 일봉입니다. 장대양봉이 나온 이후 중심선을 깨지 않았으며 차트를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산바닥 구간까지도 나와주었기에 32,000원대를 돌파해줄 때 큰 시세가 한 번쯤 나와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고가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더욱 힘이 실릴 듯 했고요. 제가 매수로 드린 31,500원의 경우 분봉상에서 눌린 구간을 체크해서 드린 것이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저점은 깨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일정이 있기에 신고가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매수를 할 때는 매수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종목의 경우 신고가와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점, 최근 섹터와 잘 맞는다는 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 이후에도 중심선을 잘 지켜주고 있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이유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가를 잡은 것입니다. 다만 오늘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없었기에 신고가를 돌파하더라도 윗꼬리를 달 것이라 생각하고 낮은 가격에 매도를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가볍게 차트 공부를 하셨으니 시황을 정리하고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어제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특징적으로 외국인이 콜옵션과 풋옵션을 둘 다 매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것이 8월 말이기 때문에 매도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현물을 매수한 것에 대해 해지 수단인지 내일부터 꼭 체크해봐야 할 듯합니다. 만약 이 매도가 이제는 하락을 준비하는 신호라면 경계에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코스피 지수는 2300포인트까지는 아직 열린 구간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띈 종목이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삼성 SDI, 하이브, 이수화학이 있었으며 어제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빠진 것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오른 것이 특이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연기금 매수세가 감소했고 고려아연은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수급이 모였으며 하이브의 경우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 해결에 관한 이슈, 이수화학의 경우 황화리튬 공급 소식에 따른 상승으로 보입니다. 즉 코스피의 경우 개별 이슈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주춤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박셀바이오, 에코프로, 지투파워, 피코그램, HLB, BHI가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박셀바이오는 이저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 왔기에 단기 반등에 성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좋을 듯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원전주들의 흐름이 강했으며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 에코프로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의 추천주였던 HLB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네요. 다만 코스닥에서 역시 주도 섹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상위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프로그램 순매수에서도 특이 종목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만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스템 임플란트와 HLB가 보이긴 하는데 저는 증거금 종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할까 합니다. 관심 종목에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수급 관심 종목들은 먼저 대주전자재료는 어제와 동일한 눌림목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HLB의 경우 48,300원의 매수, 손절은 47,400원,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124,000원의 매수 122,000원의 손절을 진행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 증시 종목이 이렇게 안 나왔을 때는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올리지 않았지만 나름 제 뇌동 매매로 결정해보자면 그나마 매수해볼 만한 것은 원전주와 제지주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무림페이퍼도 박스권에 있기에 2,655원에 매수해서 손절 2% 정도 주고 노려볼 만할 듯합니다. 이제 내일 뽑은 내일 뭐 사지? 종목입니다. 오늘은 범한표 열셀, 덕산테 코피아, GS글로벌, SPG 4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범한표 열셀입니다. 조금 더 눌리면 잡아보려 했는데 시외에 상승하면서 조금 높은 가격에 드리게 될 것 같네요. 따라서 매수를 평소 절반 정도만 하시길 바라며 매수가는 46,600원, 손절가는 39,600원, 1차 목표가는 42,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눌림목으로 매매해보려 하는 덕산테 코피아입니다. 매수가 19,600원, 손절가 19,100원 잡고 대응해보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중심선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3에서 4%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매수하기보다 수급을 하루 더 보고 수급이 붙어줄 때 움직여주면 좋은 매매할 수 있기에 관심 종목에 추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 GS글로벌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겠죠? 매수가 3,610원, 손절가 3,530원, 1차 목표가 3,830원입니다. 이제 한 번쯤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자꾸 오르다 말고 오르다 마네요. 이 종목은 3,730원 정도를 올라서줘야 크게 갈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3,730원 올라설 때 추가 매수하시고 밀리면 두오가 정도에 끊고 반복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차트를 만들어갈 확률이 크지만 충분히 매력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종목은 SPG입니다. 스윙으로도 참 갖고 싶었던 종목인데 원하던 가격이 12,000원을 깨는 것이었는데 너무 욕심을 부렸는지 가질 수 없는 종목이 되었네요.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합니다. 매수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5,300원, 1차 목표가는 17,15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17,150원을 제대로 뚫어준다면 그때부터는 전고점 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슬슬 종목 비중을 줄이며 매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석도 앞두고 있고 매매 동향도 뭔가 꼬인 기분이 듭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테니 여러분도 조금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